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발표한 국부론은 현대 경제학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명저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중상주의라는 국가 통제형 경제체제를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는지를 방대한 역사적 예시와 치밀한 논리로 증명한 거대한 보고서입니다. 국부론의 핵심 5대 권별 상세 요약과 현대적 시사점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부론 핵심 내용 전권 요약. 국부론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미스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서 시작하여 화폐, 자본, 경제사, 무역정책, 그리고 국가의 재정 역할까지 경제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집대성했습니다. 제1권 노동 생산성 증대의 원인과 분배 법칙. 1권은 국부의 원천이 금과 은이 아니라 노동이며 그 노동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열쇠가 분업에 있다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분업의 기적, 핀 공장 예시. 스미스는 혼자서 핀을 만들면 하루에 고작 20개도 만들기 어렵지만 과정을 18개 공정으로 세분화하여 10명이 분업하면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산성 향상의 3가지 이유.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 공정 전환 시 낭비되는 시간 절약, 노동을 줄여주는 기계의 발명. 교환 성향과 시장의 크기. 분업은 인간 고유의 성향인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지 자비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분업의 범위는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됩니다. 시장이 작으면 분업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가치론과 가격, 자연가격, 시장가격. 스미스는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눕니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자연가격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토지 임대료, 노동대가, 자본 이윤의 평균적인 수준을 합한 비용 중심의 가격입니다. 시장가격, 실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시장가격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통해 항상 자연가격을 향해 수렴하게 됩니다. 제2권, 자본의 성질, 축적 및 용도. 2권은 분업을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본의 개념을 다룹니다. 생산적 노동, 비생산적 노동. 생산적 노동, 가치를 부과하여 미래의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 예, 공장 노동자, 제조업자. 비생산적 노동, 서비스를 소비함과 동시에 가치가 사라지는 노동. 예, 가사 도우미, 공무원, 군인, 법률가. 스미스는 비생산적 노동자가 너무 많아지면 국부가 정체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본 축적과 근검 절약. 스미스는 탕진하는 자는 공공의 적이며 절약하는 자는 사회의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부는 저축과 근검 절약을 통한 자본 축적을 통해서만 커집니다. 저축된 돈은 생산적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이 되어 사회의 총생산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제3권, 각국 국부 증진 과정의 차이. 3권은 경제사적인 접근으로 로마 제국 붕괴 이후 유럽의 경제 발전 과정을 분석합니다. 자연스러운 경제 발전의 경로. 스미스가 제시한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자본 투자의 순서는 농업, 제조업, 국내 무역, 해외 무역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먼저 발달해야 그 잉여로 제조업과 무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유럽 역사의 왜곡. 그러나 당시 유럽 국가들은 봉건제와 중상주의적 정책 때문에 도시에 특권을 주고 농촌을 억압했습니다. 그 결과 순서가 뒤바뀌어 해외 무역과 제조업이 농업보다 먼저 발달하는 부자연스러운 발전 경로를 걸었고 이는 비효율을 낳았다고 비판합니다. 제4권, 정치경제학의 재체계, 중상주의 비판. 국부론에서 가장 격렬하고 논쟁적인 부분으로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중상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은 제4권 2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개별 경제 주체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위해 행동하지만 시장의 가격기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 전체의 공익을 통제 없이도 완벽하게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상주의의 오류와 식민지 정책 비판. 중상주의자들은 금과 은의 축적은 국부로 보았기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스미스는 금은 유통수단일 뿐이며 진짜 부는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연간 생산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특정 무역회사에 독점권을 주거나 식민지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본의 효율적 배치를 방해해 국가 전체에 큰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5권, 주권자 또는 국가의 재정. 마지막 권은 국가정부의 역할과 세금에 대한 재정학적 논의입니다.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야경국가론의 시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역할 3가지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방,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 사법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일. 공공기관 및 공공사업. 사회 전체에는 큰 이익을 주지만 개인이나 소수기업이 수행하면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사업을 유지하는 일. 예, 도로, 운하, 다리 같은 인프라 구축 및 기초 교육 제공. 스미스의 조세 4대 원칙.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 걷는 세금은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평성의 원칙. 각자 국가의 보호하에 얻는 소득 능력에 비례해서 내야 한다. 확실성의 원칙. 납부 시기, 방법, 금액이 자의적이지 않고 명확해야 한다. 편의성의 원칙. 납세자가 가장 내기 편한 시기와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최소 비용의 원칙. 세금을 거두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 던지는 5가지 핵심 시사점. 250년 전의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부론이 제시한 통찰은 오늘날 21세기 글로벌 경제 이슈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1.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도덕적 절제와 시장. 많은 사람들이 스미스를 피도 눈물도 없는 무한 경쟁주의자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전 인간의 공감 능력을 다룬 도덕 감정론을 썼습니다. 시사점. 스미스가 말한 이기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탐욕이 아니라 사회적 법질서와 도덕적 자제심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는 정당한 이익 추구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독과점, 정경유착, 사기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없는 왜곡된 시장을 만듭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건강하려면 공정한 게임의 룰과 법치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신고립주의 무역전쟁. 스미스는 각국이 잘 만드는 것에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절대 우위론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프랑스가 포도주를 잘 만들고 영국이 스코틀랜드에서 포도를 억지로 키우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시사점.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부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이유로 관세를 높이고 글로벌 분업 체계를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결국 양국 국민 모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국부를 감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3. 분업의 그늘. 인간 소외와 교육의 중요성. 스미스는 분업의 엄청난 생산성을 칭송했지만 동시에 그 부작용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평생 핀 대가리만 만드는 노동자는 사고 능력이 퇴화하고 인간성을 상실하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둔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사점. 현대의 극단적으로 세분화된 오피스 노동이나 AI 단기 플랫폼 노동에서도 이 인간 소외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대중기초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 역시 노동자들의 단조로운 직무를 보완할 인문학적 소양, 교육과 재교육 시스템에 공적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됩니다. 4. 정부의 역할. 작은 정부인가 유능한 정부인가. 스미스는 시장을 간섭하는 정부를 혐오했지만 아나키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공공재,
공급과 사법정의 확립이라는 국가의 세 번째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시사점, 현대 경제에서 기본소득, 환경규제, 국가기관 산업 투자를 두고 정부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논쟁이 치열합니다. 스미스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민간이 이윤을 낼 수 없어 안 하는 일 중에서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한 공공재인가? 입니다. 무조건 정부를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서 정부가 유능하게 개입해야 함을 뜻합니다. 부의 진정한 정의, 금융 버블에 대한 경고, 중상주의자들이 화폐의 양을 부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스미스는 국민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누릴 수 있는 연간 총생산물이 진짜 부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GDP 개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시사점, 가상자산 열풍,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숫자상의 돈을 부라고 착각합니다. 실물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화폐적 가치 상승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국부론의 경고는 오늘날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자본을 생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왜 지금 다시 국부론인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위대한 이유는 인간의 가치 중립적인 본성인 이기심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회 번영의 거대한 엔진으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장의 자율성을 신뢰하되 시장을 망치는 독점 기업과 부패한 정치가들을 매섭게 비판했던 철저한 시장 감시자였습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다시 펼쳐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그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인간이 정의의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온전히 자유롭게 버려두어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부의 정의를 완전히 바꾼 한 권의 책,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 거대한 사상의 물줄기는 인간의 아주 작고 평범한 본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미스는 인간에게 누구나 존재하는 두 가지 마음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아끼는 이기심,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 하는 교환의 성향입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뒷골목 고깃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고기를 썰고 술을 빚었기 때문이죠. 이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이 거대한 경제체제를 움직이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서로 역할을 나누는 분업으로 이어집니다. 혼자서는 하루에 고작 몇 개의 핀도 만들기 어렵지만 공정을 18개로 쪼개고 나누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분업은 더욱 정교해지고 고도화됩니다. 기계가 도입되고 노동자의 손길은 눈부시게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생산성의 폭발입니다. 이제 시장에는 개인이 다 소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물건들은 어떻게 주인을 찾아갈까요? 정부의 통제도, 위대한 권력자의 명령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놀랍도록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가격기구라고 불렀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저울추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자연 가격을 찾아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율적인 조절 장치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국부론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바로 사회 전체의 풍요입니다. 수많은 개인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에너지가 분업이라는 통로를 거쳐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벽하게 조율되는 과정. 그 결과 소수의 특권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평범한 노동자들까지도 그 풍요의 결실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은 자유가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가?
아담 스미스가 찾아낸 이 위대한 유기적 메커니즘은 2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인드노트 도훈이었습니다.